적당히. 술자리에서 이만큼 지키기 어려운 말이 또 있을까요? 그 모호한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러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물건들로 사정없이 휘두르더라고요. 맨정신엔 절대 없을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취자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낯선 이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윤지연 씨는 전화벨이 울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차주분이냐고 맞다고 했는데 지금 차가 부서지고 있다고 빨리 와보셔야 된다고. 한달음에 도착한 현장.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말 그대로 차를 부수고 있는데요. 오호. 자, 마치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와, 대박. 와, 대박.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취해 보였기 때문에 아예 말 걸 생각도 안 했었죠. 손에 잡히는 물건은 뭐든 있는 힘껏 휘두르고 보는 주취자. 네, 주변에서 누가 보든 말든 아랑곳하질 않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마무리됐다는데요. 하지만 이미 차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뒤였죠. 이렇게까지 부순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뒤에 그 사과 전화를 하셨죠.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수리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꼭 다 보상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통화 이후 마음이 놓였다는 윤지연 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구상권 청구로 진행됐고 썬팅이랑 안에 있던 물건들 그리고 렌트비 총 약 4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는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수리비 외에 렌트비, 썬팅비, 그리고 유리 파편에 손상된 카시트 구입 비용의 대부분은 피해자인 윤지연 씨가 지불해야 했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자차 보험이 모든 항목을 다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렌트 비용이나 선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와 같은 절차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수리비 증빙 영수증을 첨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보상받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차를 부숴 망정이지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닌 밤중에 봉변을 겪은 운전자가 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상황은 또 뭡니까? 아무래도 도로를 안방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죠.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었는데요. 어머, 조심해. 느닷없이 옆구르기를 해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도로 위에 물건 같은 게 떨어졌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약간 얼어 있었어요.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제보자.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몸을 굴려 옆차로로 이동을 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차로의 차와 부딪힐 뻔했는데요. 어디로 부를지를 모르니까 또 뒤에서 차들은 계속 오고 있고 해서 사고가 날까봐 되게 두려웠어요. 여기 앞에 터널 있는데 앞인데요. 사람 한 명이 도로 위에서 막 부르고 있어요. 결국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계속 도로에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준 제보자에게 크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치자가 위험한 이유는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보자 황준성 씨 또한 이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는데요. 이게 과연 저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려보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전방을 살피며 서서히 주행 중이었는데요. 오호,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인도 위에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진짜 이렇게 브레이크일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저가 7m 정도, 10m 정도 그 안팎에서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걸 봤고 그때부터 속도를 했는데 거기서 1초 정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냥 바로 부닥쳐갖고 진짜 깜짝 놀랐죠. 자, 놀란 마음에 곧바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한 황준성 씨. 그런데 행동이 좀 이상했다는데요.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꼈는데도 술냄새도 너무 진동하고 경찰분도 출동하셔갖고 상태 확인하고 신원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경찰들한테 욕을 했고요. 나 괜찮으니까 그냥 가겠다. 자기 병원도 뭐 다 필요 없다. 결국 구급대원의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주치자. 황준성 씨는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험사 측에서 대인 접수가 됐다. 따님이 그래도 보행자하고의 접촉이 있었으니까 운전자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게 저 나름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을 하는데 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한 지금 심정이죠. 자, 이렇게 사고를 막기 어려웠던 상황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걸까요? 법원에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했느냐, 또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 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 이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번 사고 브레이크 밟자마자 일어난 사고입니다. 또 충격 직전에 멈추는 모습까지도 확인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 과실 100%, 운전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고 급기야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시고 도로에 나서면 큰일 납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행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호주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알코올이 공격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더 폭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한 골목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였는데요. 시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행인이 구급대원 곁으로 다가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저희도 당혹스럽고 이 사람이 왜 때리지? 정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약간 억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환자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술을 드신 분 같아가지고 대꾸를 안 했는데 계속 심하게 얘기하시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혔어요. 구급대원은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그저 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황당한 말을 했다는데요. 경찰분들한테도 욕을 심하게 하시고 경찰이 인적 사항을 파악할 때 나 돈 많아, 나 부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게 부자면 폭행을 저렇게 막 행사해도 되는 건가. 사람을 폭행을 해도 저렇게 미안해하는 것도 없고 씁쓸했죠, 기분이. 구급대원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두통,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정작 가해자는 사건을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주치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항상 있었던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급대원 일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하고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는 더 이상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단잠에 빠져든 시각. 주치자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관들인데요. 괜찮으세요? 경찰관이에요. 정신 차려보세요. 도로 위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곳.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잠든 주치자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게 바로 경찰관의 임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실 수 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무사히 집으로 보내는데요. 하지만 거리 위엔 여전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의도 측에서 이제 술집들이 좀 몰려 있는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한 명. 도로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포착됩니다. 선생님, 경찰관 있나 보세요. 집에 가셔야죠. 네? 여기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경찰관이요. 네, 댁이 어디세요? 비몽사몽 상황 파악 중인 주치자. 정신이 들 때까지 대화를 나누는데요. 네, 갈게요. 경찰이 왔어요. 네. 가시는 거 보고 저희도 갈게요. 안전하게 가시는 거 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되시면,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행히 만취 상태는 아닌 듯하죠. 스스로 귀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누군가 도로 위에 위험천만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아까 그분인데. 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집에 가셔야지. 집 가신다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하하, 이분 조금 전에 멀쩡히 걸어가시던 그분 맞죠? 결국 침대가 아닌 도로 위에 누웠네요. 이거 타고 가시면 돼요. 조심히 가세요. 이번엔 꼭 안전하게 들어가셨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특히나 밖에서 잠든 주치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절도, 성폭행 등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분 좋게 술을 먹는 거잖아요. 뭐 본인 주량을 또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주량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기분 좋게 술 드시고 운전하시고 안전하게 이제 귀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시. 거리엔 어둠이 찾아오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CCTV 관제 요원입니다. 그분이 머리만 끄덕끄덕 하시는 게 아니고 몸을 앞뒤로 흔드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완전 이제 노상에 누워버리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켜보던 관제 요원의 레이더망에 수상한 낌새가 포착됩니다. 자, 누군가 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데요.
혹시나 뭐 아는 사람 관계인가 싶어가지고 우선은 보고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라면 계속 옆에 앉아 있거나 택시를 대신 잡아주거나 뭐 이런 행동을 취했을 텐데 이제 한 30여 m 바로 떨어져서 그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옆까지 다가온 행인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 보셨나요? 네, 뒷주머니에서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냅니다. 당사자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관제 요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취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현장 경찰에게 이제 전파를 했었어요.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로는 경찰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추격에 오갈 곳이 없어진 범인, 애써 도망쳐 보지만 결국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취객분은 다행히 이제 경찰분이 그때 인계 받으시고 귀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확실히 체감하는 게 주치자들이 많이 노상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좀 노출되어 있고요. 범죄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모두를 위해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